한때는 저녁마다 불이 켜지던 곳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흘러나오던 볶음 냄새,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에서 부딪히던 그릇소리, 앞치마를 두른 사람들이 저마다의 꿈을 담근 채 서 있던 공간. 동네 요리학원. 이제 그 유리문은 닫혀 있고 안쪽은 커튼이 내려진 채 오랫동안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리에는 임대문이라는 스티커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라진 것은 단지 하나의 학원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삶의 방향이 잠시 머물다 흩어졌고 누군가는 여기서 인생의 두 번째 출발을 꿈꿨으며 누군가는 생계의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리학원? 요즘 누가 다녀? 그러나 정말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일까요? 동네 요리학원의 몰락은 단순한 업종 하나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 배움, 생계, 그리고 꿈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한때 요리학원은 희망의 공간이었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요리학원은 지금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청년도, 회사를 그만둔 40대 가장도, 아이들 키우느라 경력이 끊긴 주부도 조리 자격증 하나면 제2의 인생이 열릴 것처럼 여겨지던 시절. 한식, 양식, 중식, 제과제빵.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리는 기술이다. 기술은 평생 밥 벌어먹게 해준다. 그래서 요리학원은 단순한 학원이 아니라 재기의 통로였고 마지막 희망의 계단이었습니다. 학원 벽에는 자격증 합격자 사진이 빼곡했고 원장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다 먹고 삽니다. 수강생들은 땀을 흘리며 칼을 쥐었고 태워 먹고 다시 만들고 다시 쓰러지고 그러면서도 이곳을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작지만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믿음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동네 요리학원은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균열이 겹쳐 한 덩어리의 붕괴를 만들어냈습니다. 요리사의 삶이 희망이 되지 못하게 된 현실. 조리사는 여전히 힘든 직업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학교 급식, 병원 급식, 외식업 주방. 하루 10시간 넘는 노동, 뜨거운 불 앞에서의 반복 작업, 무거운 냄비, 기름, 소음, 냄새. 하지만 돌아오는 임금은 몸이 지불한 대가에 비해 너무도 초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안정된 삶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깨달음은 동네 요리 학원의 기반을 조용히 허물었습니다. 한때는 이렇게 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퇴직하면 치킨집이나 하나 차리지 뭐. 그러나 이제는 차라리 월세를 내고 알바를 하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영업 경쟁은 극도로 치열해졌고 같은 골목에 닭집이 3개, 4개가 들어서는 시대.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요리 학원은 창업으로 가는 계단이었지만 그 계단 끝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요리는 학비를 내고 배워야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유튜브에는 셰프들이 직접 알려주는 레시피가 넘칩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요리 영상이 무료로 업로드됩니다. 손끝의 각도, 불의 색이, 양념의 비율까지 모두 화면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집에서 휴대폰으로 보면 되는데 굳이 학원까지 가야 해? 요리는 더 이상 학원의 지식이 아니라 콘텐츠가 되어버렸습니다. 동네 요리 학원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것은 코로나였습니다. 요리는 비대면으로 가르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직접 만지고 태워보고 실패해 봐야 하는 기술. 그러나 락다운, 즉 코로나 이동 제한령은 이 모든 것을 멈춰 세웠습니다. 수강생은 끊겼지만 임대료는 그대로였고 전기료와 관리비는 빠짐없이 나갔습니다.
그 시기를 버티지 못한 수많은 학원들이 조용히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다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동네 요리 학원이 사라지며 함께 사라진 것들은 훨씬 많습니다. 그곳은 단지 요리를 배우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주방 옆 작은 탁자에서 수강생들은 도시락을 나눠 먹었고 아이 얘기, 남편 얘기, 병원 얘기, 때로는 빚과 파산, 이혼 이야기까지 오갔습니다. 요리를 핑계로 모인 사람들이 서로의 삶을 끌어안던 작은 사회. 자격증보다 더 많이 남았던 것은 서로의 안부였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느슨한 연대였습니다. 학원 하나가 문을 닫는 순간 그 연대 또한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는 마주치지 않는 살들. 동네 요리 학원의 몰락은 사람들이 서로의 삶을 만질 수 있던 마지막 생활권, 커뮤니티의 붕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요리 학원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태가 완전히 달라졌을 뿐입니다. 취미는 학원이 아니라 체험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12주 과정보다 2시간 원데이를 선택합니다. 데이트 코스, 친구 모임, 아이 체험, 기념일 이벤트.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경험 상품이 되었습니다. 앞치마 대신 사진이 남고 기술 대신 추억이 남는 시대. 전문 요리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호텔 파인 다이닝, 디저트 전문, 쇼콜라티에, 고급 베이커리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다만 그들은 동네 학원으로 가지 않고 브랜드 학원이나 전문 기관으로 향합니다. 요리 학원은 줄어들었지만 요리 교육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집중화되고 양극화되었을 뿐입니다. 그곳에서 꿈을 배웠던 사람들. 동네 요리 학원에는 언제나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처음으로 칼을 잡은 50대 남자,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다. 자신의 인생 도시락을 차리고 싶어진 40대 여자, 부모의 반대를 뚫고 주방으로 뛰어든 20살 청년. 그들은 모두 조그만 앞치마 하나에 각자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누군가는 결국 식당을 차렸고, 누군가는 다시 다른 일을 찾았고, 누군가는 요리를 취미로 남긴 채 일상의 한 부분으로 안고 살아갑니다. 성공과 실패는 엇갈렸지만 그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기억은 단 하나입니다. 적어도 그때만큼은 나도 나를 위해 무언가를 배웠다. 동네 요리 학원은 그런 사람들의 짧지만 진지한 인생의 정거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어쩔 수 없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너무도 쉽게 사람들의 삶이 지워지는 잔인한 무감각이 숨어 있습니다. 동네 요리 학원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지 가게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의 막막한 희망, 불안한 계획, 늦은 출발이 함께 사라지는 일입니다. 사회는 말합니다. 온라인으로 배워라. 플랫폼에서 경쟁해라. 브랜딩을 해라. 그러나 삶의 바닥에 있는 사람에게 그 주문은 너무도 잔인한 요구일 때가 많습니다. 요리 학원은 누구나 신청서 한 장만 내면 그날 바로 칼을 쥘 수 있던 거의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문이 닫히고 있다는 것은 사회가 허용하는 제도전의 입구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동네 요리 학원의 불이 꺼진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아마도 그것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구호가 아니라 이런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는 공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돈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늦어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통로는 지금 충분한가? 동네 요리 학원은 완벽한 제도가 아니었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괜찮아, 다시 해봐도 되라고 말해주던 곳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폐업한 요리 학원 앞을 지나던 한 남자가 불 꺼진 창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처음으로 내 인생을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했었지. 그는 잠시 서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리문 너머 주방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는 그때의 열기와 실패와 결심이 아직 어딘가에서 식지 않은 채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동네 요리 학원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요리를 배우던 사람들의 인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그 불 앞에서 잠시라도 자기 삶을 따뜻하게 데우려 했던 사람들의 시간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몰락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동네 요리 학원은 단지 요리를 가르치던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다시 손질해보던 작은 주방이었습니다. 그 불이 하나둘 꺼져가는 지금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회는 과연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고 있는 걸까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